자, 그러면 지금 올 사람들 다 왔죠? 네, 채팅에다가 출석 잘 체크해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신중국, 지금 우리가 부르는 중국, 이 건국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그러니까 신중국 이전에 가장 마지막 중국의 황제가 뭐였어? 이러고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 이런 키워드들은 조금 귀에 익숙하죠. 마지막 황제 들어봤죠? 유명한 영화예요. 그리고 중국 영화가 아니라 서양 영화입니다. 서구 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봤을 때 이 황제가 통치하던 나라, 그리고 그 황제가 존재했던 마지막 왕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청나라예요. 그래서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청나라 말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중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옛날 중국이 있었을 거고 그 옛날 중국이라는 거는 뭐 서방의 세계에서 봤을 때 또 뭐 자기들이 인정하기에도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어떤 옛날의 통치 방식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청나라, 청왕조였던 거죠. 어떤 왕조든지 마지막 때 망할 때가 되면 뭐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유도 있지만 현상들이 더 많아요. 망조가 든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청왕조가 망해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였었느냐? 쇠퇴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은 바로 이 밑에 나오죠. 첫 번째로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화가 일어났다. 자, 여기 그림에 보세요. 지금 중국 땅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이 점선을 통해서 외세가 침략했던 어떤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 뭐 외세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우리 중국 땅의 지도를 보면은 지리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으니까 알 수 있죠. 이쪽 땅은 서쪽 땅,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길, 이 방향은 진입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이쪽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여러분의 참여를 좀 유도해야 되겠다. 지금 비디오 끄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질문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서영, 네, 고서영 마이크 켜고 비디오 켜고 대답해 보세요. 이 지도에서 서양 서구 세력이 침입할 때 왜 요 서쪽에서 안 들어왔을까요? 유럽은 서쪽에서 들어오면 더 가까울 텐데. 어, 들리나요? 들려요. 얘기하세요. 비디오도 켜고. 저 캠이 없어서 캠이 없어서 오케이 뭐 네, 그렇지만 맞기 쉬울까 봐 그럴 것 같아요. 맞기가 쉬워서 이쪽은 네, 네. 그러면 저기 초반에 수업을 안 들었구만. 음 막기가 쉬워서.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연적으로 막았으니까. 자,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다른 사람 한 번 더. 정아윤. 네? 비디오 켜고 마이크 켜고 지금 지도 보이죠, 화면에? 네. 네, 서양 세력이 중국 이 청왕조가 이제 망해가는데 그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침입했어요. 근데 왜 요 방향으로 안 들어왔을까? 이쪽 방향으로 안 들어왔어. 왜? 뭐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정하윤 맞죠? 정하윤. 네, 비디오도 듣고 켜고. 있어요. 네, 비디오 켜고. 그거 됐어요. 캠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 아직. 아, 그렇구나. 이거 막상 고장난 사람들이 많네. 보통 이게 왜 자꾸 키라고 그러냐면 저기 비디오 꺼놓고 딴짓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유, 뭐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비디오 켜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디오 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얼굴을 반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래 놓고 게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잖아. 그죠? 잠깐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캠엔 분명히 내가 지금 수업을 듣는다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지금 게임하고 있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중국의 지리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왜 서양 세력들이 이쪽에서 저 유라시아 대륙에서 말 타고 저기 대륙을 해왔을까?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손 들고. 여러분 이거 줌에는 그거 손 들기 기능 있는 거 알죠? 한번 써보세요. 그 줌에 보면은 더보기인가 뭐 모바일은 잘 모르겠다. 어디 보면은 손들기가 딱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이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 손이 들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답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서양 세력은 왜 이게 바다로 왔을까? 없어요? 아무도? 중국의 지형을 얘기하면 돼요. 지형. 중국의 지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이예림 대답해 보세요. 중국의 지형 형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는 되게 산맥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쪽이 높기 때문에 지세가 험해가지고 얘네가 쳐들어오려면 산을 넘어서 한번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산을 넘을 때 얘네 전력 소모가 되게 많이 심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산으로 넘어오기보다는 바다로 해서 중국을 침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에요. 그죠? 짧게 할 수 있었는데 길게 설명 잘했어요. 서고동저. 예. 서고동. 중국의 지형 형태. 이거 우리가 첫 시간 앞에서 배운 건데, 이거 여러분 넋 놓고 있으면 금방 기말고사 되죠? 예, 기말고사 되면 뭐 해야 돼요?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다 우리 공부해야 되는 범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언제 다 공부해? 미리미리 중요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질문 던집니다. 자, 서구 동저 형태가 중국 이 땅의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평평한 땅인데 이쪽은 뭐다? 전부 다 산이랑 사막이랑 이게 사람 못 살 동네예요. 여기 지나오다가 다 굶어 죽는 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어요. 오다가 전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 좋네요. 뭔가 이예림 학생은 전략 게임도 잘할 것 같아. 어, 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노트 해놨습니다. 중국 지형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왔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서양에 털렸던 기억, 이 중국이라는 이 청나라가 서양 세력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서양 세력이라는 거는요. 서양이란 나라가 어딨어. 서양에 보면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 서양 세력들도 서로 간에 엄청 싸웠어요. 그죠? 유럽에 보면 영국이랑 스페인 함대 막 그리고 그 당시 서양 세력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던 주요 그 전력이 바로 해군이었죠. 해군, 해상 전력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다를 통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강한 나라일수록. 영국도 오죠. 프랑스도 오죠. 스페인도 오죠. 뭐 독일도 오죠. 다 와요. 서양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아편 전쟁의 어떤 그런 노선만 보이죠. 아편 전쟁은 누구랑 했어요? 청나라랑 영국. 그죠?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영국만 왔던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다른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각종 나라들에서 서양 세력들이 여기다가 바닷가에다가 사람 살기 좋은 동네에 딱 그 뭐라 그래요? 저기 금광을 캐는 거죠, 거기서. 음. 내가 아는 그런 용어, 여러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스타크래프트의 그런 거, 멀티 띄운다라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 이제
바닷가 쪽에 주요 항구 도시들 위주로 멀티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막 이러는데 아무튼 청나라는 너덜너덜해져요. 예, 그걸 막을 힘이 없어. 자, 그러면 황제가 막을 힘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분명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뭐 음식도 모으면 모을 수 있는데 왜 황제가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일단 원인들 보시면 열강들의 중국의 침탈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이유가 군벌. 요거 중요해요. 군벌이라는 말의 뜻은 중앙 집권의 반대예요. 중앙 집권, 황제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각 지방마다 세력을 가진, 군사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죠. 그걸 군벌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중국 그 넓은 땅 각지에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그 사람들이 지방마다 따로따로 군벌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청왕조는 외세를 막아낼 힘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자, 외부적인 요인은 서구 침략이고 내부적인 요인은 군벌로의 해체.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청왕조가 쇠퇴한다. 이런 대표적인 게 아편전쟁 요거를 예를 들었지만 쇠퇴하는 거는 뭐 워낙 많은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그 당시 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 아편에 쩔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모습부터가 뭔가 진취적인 게 없고 굉장히 뭐 약에 쩐 모습들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청왕조의 말기에. 그 다음 서구 열강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주요 멀티 지도죠.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영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막 해가지고 뭐 각각 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칭따오 피주 많이 시켜 먹죠 여러분. 저 칭따오 맥주 양꼬치 먹으면은 칭따오 먹는다 막 이렇게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고 한 병에 막 비싸요. 중국 맥주가 그렇게 비싼 거 나 처음 봤어. 그 칭따오 맥주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칭따오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어디 세력권? 네,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나 본데 독일이 칭따오의 멀티를 세웠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오면 맥주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독일 맥주 기술을 그대로 거기에 맥주 공장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맛있구나.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상해. 영국 세력권, 이탈리아 세력권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혹시 상해 여행 가본 사람들, 여기 중국 아닌 것 같아. 특히 뭐 거기 그 강변에 와이탄이라는 그런 관광지 가보면 야 여기가 무슨 중국이야? 유럽 같은데?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 항구 가에다가 전부 다 자기네 나라, 뭐 이탈리아, 영국, 자기네 그런 멋진 건물들 양식으로 건물을 져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일본이 먹었네요. 네, 대만 사람들 일본 좋아하죠. 말투도 일본이랑 비슷해요. 대만 그 사투리는. 자, 아무튼 일본, 대만. 또 홍콩, 홍콩이 여기 영국 세력권이었구나. 또 광저우, 하이난 뭐 이런데 프랑스가 갔던 데가 또 베트남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가면은 베트남에 여러분 저기 뭐야 가서 뭐 먹어? 막 그러면 뭐라고 하더라? 베트남 바게트 샌드위치, 반미 막 이런 것도 베트남 식당 가면 야 얘네들이 언제부터 빵 먹었다고 그래?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서 빵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에다가 그 기술을 전수시켜줘서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거꾸로 막 들어와요. 뭐 콩카페니 막 이런 것들 막 들어오는데 그게 다 옛날에 서구 지역이 이거 다 청나라 땅이었는데 다 여기저기 뜯어갔어요. 자, 이게 서구 열강들의
침략 현황입니다. 그 다음 각지의 군벌이 했다. 지금 저기 원래 하나의 어떤 통일 왕조였던 청나라가 뭐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뭐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대충 이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인도 영국령, 버마 영국령, 인도 차이나 프랑스, 아까 베트남이랑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그 다음 대만은 일본이 먹었고, 조선도 일본이 먹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뭐예요? 러시아. 네. 자, 이게 전부 다 압박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은 뭐냐면 이 당시 중국 안에 유명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군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나라처럼 군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얘기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이게 청나라 말기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랬었는데 이제 신중국 드디어 이제 뭔가가 바뀌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버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말로는 손문이라고 하죠. 손문. 그리고 뭐 신중국 운동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얼핏 들었을 거예요. 뭐 오사운동이니 어쨌느니 막 이러는 거. 오사운동. 네. 이 순원이라는 사람은 중국이라는 이 옛날 중국 청나라 말기에 더 이상 이렇게 썩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새로운 어떤 체제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 이런 어떤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사 시간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해 보면 무슨 뭐 민족주의의 발현과 함께 중국의 신중국 운동, 오사운동 그와 또 한국의 뭐 3.1운동 막 연관시켜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 그게 그거였구나. 네, 아무튼 그 당시 어떤 이 전 세계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니 뭐니 하면서 아무튼 다 모르겠고 순원, 손문 기억하면 돼요. 청나라 말기 망해가는 중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투쟁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 순원은 중화민국을 건국합니다. 이름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아닙니다. 지금 중국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 중국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순원은 되게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거는 지금 중국이 아니에요. 중화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과도기적인 어떤 나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순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보면 천두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 창당 선언. 아마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세계사에서는 천두슈 같은 사람은 잘 안 껴요. 왜냐하면 그냥 순원으로 끝나. 신중국의 어떤 새로운 중국, 청나라 이후의 새로운 중국에 대한 운동 막 이러면은 그냥 순원하고서 끝나는데 지금 이 책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순원은 순원이지만 사실 진짜 지금 우리 중국을 만든 그 어떤 그 시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두슈를 꼽는 거예요. 왜?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무슨 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결국은 지금 중국까지 이어지는 진짜 시작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순원은 아는데 천두슈 뭐야 하는데 천두슈가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거죠. 아무튼 자 그럼 중화민국은 공산당이냐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순원은 공산당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중국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중화민국 세우고 공화국을 세우고 뭐 이런 자 여기 그래서 국민당 창당.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중국 이거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맨날 싸웠다고 그랬는데 하는 게 이제 번뜩 연결이 되죠.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게 생각이 났으면 중국 현대사의 이해에서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어떻게 지냈었는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 네, 지금 보는 요 두 사람. 시작은 누구였다? 아, 순원이었다. 순원이 먼저 대중의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모으면서 새로운 중국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그 뒤에 천두슈라는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이론이죠. 뭐 막스 이론 이런 거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보죠. 이념의 세대는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유럽에서 또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낸 그런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생기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을 만든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누가 더 컸냐? 그러면은 순원의 국민당 세력이 훨씬 크고 공산당 세력은 굉장히 작았어요. 소수에 불과했고 전투 경험 훈련도 없었다. 오합지졸들이었다. 그냥 책으로 배웠어요.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웠어요. 뭐 이런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랬던 게 건국 과정 지금 막 각설하고 막 넘어가요. 자, 순원이 국민당이 이제 군벌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북벌을 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순원은 굉장히 인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나라 말기 때 일반 서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라고 있는 게 나라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아까 군벌들이 막 서로 다툼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죠.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거 필요하고 돈 필요하니까 백성들한테 막 여기저기서 뜯어갑니다. 그러면 애매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이쪽 군벌한테 뜯기고 저쪽 군벌한테 뜯기고 막 이래요. 사람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원이 딱 나타나서 국민당 딱 세운 다음에 야 여러분 저희들이 이거 군벌들 얘네들 이거 아주 지금 나쁜 놈들인데 이거 다 처리해 줄게요. 막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군벌 세력 진짜로 다 없애려고 북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는데 실패.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게 한 번에 성공 못 하겠죠. 실패해서 상해로 도주한다. 진짜로 막 다 털려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 와중에 공산당이 처음에는 세력이 약했었는데 공산당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이걸 잘해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선동 이러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약간 이제 정치 세계 들어간 얘기인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막 이러죠.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그런 사회주의를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이거 말로 사람들한테 포섭을 합니다. 공산당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요. 자, 그러니까 순원이 가뜩이나 자기가 지금 나라를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군벌들 털러 나갔다가 내가 털려서 돌아왔어요. 힘이 없죠? 이렇게 보아하니까 대충 이 공산당이라는 애들이 이런 군벌 세력들 다 없애고 뭔가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면에서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공산당아 우리 같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확한 표현은 국공합작. 이 합작이라는 말은 중국어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협력입니다. 중국어가 이제 허주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합작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뜻 같은데 그냥 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협력한다라는 거 1차적인 시도를 합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통 이렇게 1차 이렇게 붙으면 2차가 있다는 뜻이고 1차가 안 됐으니까 실패했던 거겠죠. 그래서 국공합작을 시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로 순원이 결국은 이제 죽죠. 그럼 이제 지도자로 이런 거를 추진했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흐지부지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와해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막 협력하고 하나의 뜻 뭐예요? 군벌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겠다는 이런 뜻으로 자주 협상도 하고 협력도 많이 했어요. 이 사진 보면은 국공합작 시기에 장제스와 마오쩌둥. 자, 마오쩌둥 나왔네요. 우리 처음 시간에 배웠. 이 사람 누구예요? 마오쩌둥. 네. 시간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인물이지만 먼 훗날 이 사람은 중국 짱 먹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창기에 국민당의 우두머리였던 장제스. 아까 이제 순원이 사망하고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장개석이라고 그러죠. 보통 장개석. 네,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좋았던 시절이죠. 왜? 합작했으니까 서로 중국을 구출하자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나오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당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즉, 돈 많은 사람들 국민당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산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서민들한테 이렇게 선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서민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개석 입장에서 국민당 입장에서는 일단 공산당을 이렇게 이용해서 군벌부터 없앤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어쨌든 공산당하고는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공산당을 이용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군벌 세력 다 없애면은 얘네 이제 다 딱 제거를 해버려야지. 이렇게 머리를 썩고 있었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일찍 군벌들도 다 안 털었으면서 중산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건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뭐 이런 사진 찍고 막 서로 합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튼 뭐 오해도 약간 있었고 국민당이 공산당을 일찌감치 이렇게 쳐버리려고. 왜냐하면 공산당이 약간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공산당원을 이제 미리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군벌도 다 없애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라는 계속 어수선한 상태에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산당원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요. 국민당이 이제 이거 공산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서 난창봉기, 추수봉기 이거 뭐냐 이쪽 동네에서 일어났던 공산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기하면은 옛날에 이제 농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이런 거 떠오르죠.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당은 오합지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으로 공산혁명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민들 부추겨가지고 와 싸우자 뭐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내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중국도 옛날에는 땅 주인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그 밑에 소장농들이 땅 붙여서 먹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살살 부추기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싸우자 막 이러니까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는데 국민당한테 이제 완전히 개박살 나죠. 왜냐? 군사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농기구 들고서 싸워봤자 총 들고 온 국민당한테 되겠냐고요. 그죠? 왜냐하면 국민당은 이미
꽤나 군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실 미국은 국민당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27년도 뭐 요때쯤이면 미국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어, 대충 비교가 되겠죠. 저희 20년대 30년대 대공황도 겪으면서 막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커지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미국이. 그럼 미국이 뭐 했냐면 국민당 얘네가 약간 우리 어떤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 또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약간 맞아. 나름 중국의 이런 사상가들 중에서 우리 공산당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당 얘네들한테 군사도 좀 대주고 무기도 좀 대주고 그래서 야 니네 국민당 니네 잘 싸워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민주 국가로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당은 돈도 많았고요. 군사도 빵빵했고 무기도 많았어요. 자, 이래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뻔하죠. 네, 국민당한테 완전히 박살나서 아까 모택동, 마오쩌둥이 사진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싸우기 전이었겠죠. 평화롭잖아요, 표정이. 근데 이제 장개석보다 모택동이 키는 더 커. 모택동이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신격화돼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 집에 가면 모택동이 쓴 어록 책이 있어요. 빨간 수첩같이. 근데 이 모택동 어록 책을 마치 성경책처럼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에는.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라서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의 공격을 받고서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됐어? 국민당의 역습으로 모택동이 완전 다 털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자, 머릿속에 여러분 좀 복잡할 거예요, 지금. 뭐, 막 국민당 나오고, 공산당 나오고, 갑자기. 여러분, 아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라떼 먹을까, 뭐, 아메리카노 먹을까, 이런 일상적인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내가 우리나라 당도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왜 싸우고 있지, 막 이런 좀 머릿속에 혼란할 텐데, 계속 이 얘기가 나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니까, 앞으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좀 친해지세요. 자, 아무튼 공산당의 머리였던 이 마오쩌둥이 싸움을 한번 해봤는데 완전 져버려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이유로 국민당은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도망가야죠 뭐. 어쨌든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서 후난성이라고 되는데 호남성. 호남성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터진 데가 어디예요? 호북성 예. 어디 코로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 알죠, 그죠? 거기가 호북성이에요. 후베이. 그러면 거기 남쪽 동네가 후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산들도 뭔가 많고. 글로 도망갑니다. 산이 일단 많으니까 못 쫓아오겠지 해서 남은 사람들. 자, 여기 사진 보세요. 예,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모택동이겠죠. 그리고 빨간 깃발. 네, 역시 이 빨간 색깔은 이 공산당 혁명의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주변에 남은 사람들 얼마 이끌고서 첩첩 산중인 이 동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정강산이에요. 우리말로 읽으면 정강산이고 중국어는 징강산 그러는데 아, 뭐 이제 이런 팩트들이 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어디냐면 그 중국 술에 여러분 그 중국 술 이제 바이지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술 문화 할 때. 중국의 도수 높은 술. 유명한 술들이 다 이 동네에서 많이 나와요.
비싼 술들 있죠. 뭐 마오타이지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빚어내서 막 술도 잘 만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 모택동에 또 고향이 이쪽에 가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첩첩산중으로 도망을 왔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이름을 제가 뭐 실제 제목은 다르게 있겠지만 사진의 제목은 대장정의 시작. 여러분 책에서는 뭐 어떻게 설명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공산당 깃발이 날리고 있고 첩첩산중 속에 사람들의 손에는 무기는 별로 없지만 뭔가 의지가 가득 찬 이런 모습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 이거 대장정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의 역사적 관념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 신중국의 시작이 어디냐? 대장정 꼽는다 이거죠. 모택동이 제일 처음으로 뭔가를 해서 밑바닥부터 진짜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그 시발점을 대장정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마오쩌둥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뭔가 지도 역할을 했었고 국공합작 했다가 전쟁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박살 났었는데 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뭔가 계속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밑바닥까지 가는 게 필요하죠. 예, 그 밑바닥까지 갔었던 게 진강산으로 피신했었던 그거고 거기서부터 뭘 했다?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장정의 뜻은 뭐 여러분 그 대장정 맞아요. 뭐 금메달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그 긴 여행을 시작하다라는 게 대장정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힘드네요. 그죠? 듣기도 힘들었을 거야. 국민당, 공산당, 국민당, 공산당 계속 나오고 수논이 나왔다가 주걱구 장개석이 나오고 국민당이래요. 걔네들은. 그 다음 공산당은 모택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신중국 옛날 청나라가 망하고 사람들 막 고통받는데 이 사람들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 보자 했던 건 크게 두 세력이 있어요. 국민당과 공산당. 근데 국민당은 어떤 이념이냐?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가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거였다면 공산당은 서민들, 농민들, 수탈당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혁명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둘이 안 맞죠? 목표는 같지만 안 맞아요. 싸우죠? 국공합작 했다가 싸워가지고서 이제 깨졌어요. 누가 깨졌어요? 마오쩌둥이 깨졌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거기서부터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라는 게 오늘 했던 얘기예요. 네, 힘들다. 여기서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 홍군 나옵니다. 홍군. 무슨 색깔이겠어요? 홍군. 군사 이름이. 빨간색.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피가 끓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전통적으로도 좋아했는데 이런 자기네 역사에 상해 자기네 군대의 이름이 홍군이야. 네. 자, 그래서 대장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뭐. 이거 언제 다 해. 대장정부터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 오늘 아무리 빨리 해봤자 다 못하는데. 자, 대장정이 일단 시작됐다. 마오쩌둥이 전쟁에서 한번 지고 피신을 했다가 대장정이 시작됐다까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볼 내용이 많아요. 대장정만 해도 지금 2페이지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마오쩌둥이 그래서 뭐 곧바로 막 이렇게 다 잘 나갔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대장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막 고생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 하면 게릴라전을 하죠.
전면전 하면은 지니까 야곱야곱. 그 다음에 야곱야곱 하면서 농민들을 뭘 한다? 아 이거 선동. 야 너 그거 알아? 공산당이 하면 이거 다 뺏어서 우리한테 나눠준대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대장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게릴라 전술과 또 민중 선동. 네, 자 아무튼 이거 이제 대장정을 요약은 했지만 앞으로 요구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정리를 위해서든 여러분 여기 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들 우리가 키워드들 위주로 봤던 부분들을 책에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제목의 이름이라든지 위치, 지역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읽다 보면은 좀 잘 안 읽힐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국민당, 공산당의 이런 협력과 다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페이지 중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현대사 부분은 아마 한 1주, 2주 정도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얘기했듯이 학습 진도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고민을 해두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도중에 생기는 의문점들은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메일이라든지 질문함을 이용해서 사이버 강의실 질문함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업 내용은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사이버 강의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